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하고 론 바론이 테슬라의 2030년 목표 주가를 2,600달러 또는 1,500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뭄바이에서 그 슈퍼차저를 설치를 하고 테슬라 판매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각종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2030년까지 2,600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걸 빼고 2,600달러를 얘기한 거예요. 로봇하고 그런 걸 빼고 그냥 자율주행, FSD 자율주행만 갖고 로봇택시만 갖고 2,600달러까지 간다고 제시를 했었고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가장 잘하는 업체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아주 초기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론 바론. 론 바론은 이제 2030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1,500달러 간다. 여기는 이제 그 로봇하고 로봇택시, 옵티머스 로봇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테슬라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계속 한 4, 5년 동안 행보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크 인베스트 CEO 캐시 우드는 테슬라의 장기 목표 주가를 주당 2,600달러로 제시했다. 이 목표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보틱스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보는 그녀의 관점에 기반한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인간용 로봇 사업이 상당한 변혁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향후 테슬라 기업 가치의 최대 90%까지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미국의 로보택시가 다 굴러다닌다면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바론 캐피탈의 론 바론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주당 1,500에서 1,600달러로 제시를 했다. 이는 향후 10년 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는 테슬라의 현재 기업 가치에서 상당한 상승을 의미하며 바론의 낙관론은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 특히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그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이제 로보택시 부분하고 옵티머스 로봇하고 이 사업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 전망이 눈에 점점 나오고 있잖아. 그죠?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를 했었고, 요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미 전역으로 퍼질 거라고. 미 전역으로 퍼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느 순간 급등할 수가 있어요.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지구상 최대 규모의 AI 프로젝트라고 말한다.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와 관련한 전체 생태계는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수익 창출 측면에서 8조에서 10조 달러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현재 테슬라 시총이 1조 정도 되거든요. 9천억 달러쯤 되는데 지금 1조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5에서 10년 동안 8조에 10조 달러로 될 거다. 자율주행 택시가. 현재 전 세계 GDP가 113조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10조 달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향후 1, 2년 안에 GDP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진심. 그죠? 자, 테슬라는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간 행보만 하고 있죠. 행보만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이 생산이 막 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팝콘도 나눠주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갈지를 몰라서 그렇지 어느 순간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급등할 때 못 삽니다. 못 사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그랬는데 다시는 테슬라 안 봐 뭐 이렇게. 근데 어차피 주식 투자는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면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주가 앞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테슬라 로보택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로보택시가 호출하면 와서 사람을 태우고 운전수가 없는, 물론 이제 오스틴에서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주별로 이제 법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좀 지나면 이제 운전자가 없이 택시만 와서 로봇 택시만 와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거 현대차가 후미 추돌을 강하게 했는데
현대차는 좀 다 전면부가 다 거의 반파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요것만 살짝 찌그러졌던 거예요. 테슬라 대단합니다. 근데 상대가 현대차라는 게 기분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만큼 강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후미 추돌을 했는데, 강하게 정면 후미 추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냥 간단합니다. 테슬라는 멀쩡합니다. 일론은 테슬라 차량의 FSD 모드로 주행하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도시와 주에 따라 3에서 6개월 안에 가능할 거다. 조만간에 FSD 모드로 운전하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해도 된다. 지금은 전방 주시해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은 하지 마세요.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제어 만전을 기하세요. 하지만 3에서 5개월 동안 되면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 대박이다, 그죠?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봐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오는 거야? 속 터지네. 우리나라는 빨리 와야지. 속보 테슬라 FSD 7월 중국 자율자동차 테스트 성건. FSD는 4개 연속 테스트 스테이션에서 완벽한 30점 득점을 획득했다. 난징, 창저우, 우시, 수저우 등에서 테슬라 시나리오 성능으로 다른 뭐 아이디라인과 뭐 용농, 사이펑을 제치고 하웨이는 6위를 했다. 뭐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점점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완전히 석권을 했다. 또한 이제 2025년 7월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 11,600개 슈퍼차저 수토를 건설했다. 11,600개 중국 전역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테슬라 모델 YL이 중국에서 일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모델 YL은 표준 모델 Y보다 다리 공간과 하물 공간이 약간 더 길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YL. 모델 Y보다 약간 긴 거죠. 6인승이 탈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팔로 알토의 바졸라까지 1차 승차 18.22마일, 총 비용이 $37. 그래서 마일당 27분 탔는데 마일당 $2 정도 되네요. 마일당 $2. 마일이면 1.6km죠. 1.6km인데 $2면 뭐 싼 건 아닙니다. 그죠? 택시에 비교하면. 팔로 알토에 있는 테슬라 본사까지 2차 주행을 해서는 총 비용이 $11, 11분 소요돼서 마일당 $2 정도 냈다. 마일당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버가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113 되는데, 테슬라는 $69 정도 들었다. 34마일이네요. 47분 운행을 했어. 우버는 이제 $113, 테슬라는 $69 정도 된다. 우버보다 테슬라가 훨씬 월등히 싼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지겠죠. 로보택시가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선택하고 차량을 몰고 가서 고객을 기다립니다. 로보택시를 불렀는데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앞에 지나가는 로보택시를 놓치고 한급히 달려나갔다. 로보택시가 간 방향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 하다가 로보택시가 바로 근처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냥 근처 아무데나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래, 주인을. 테슬라 8월 4일 뭄바이에서 인도 최초 슈퍼차저 개장 예정. 8월 4일이면 오늘이네, 그죠? 뭄바이 슈퍼차저 개장. 일단 충전소가 있어야지 차가 팔릴 수 있죠. 여기가 뭄바이입니다. 뭄바이. 이제 뭄바이는 인도에서는 경제 수도라고 하나 봐요. 정치적 수도는 뭐 뉴델리 뭐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수도는 이제 뭄바이.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 DC하고 뉴욕주, 뭐 이렇게 뉴욕시, 시리, 뭐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노르웨이 지도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월 9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죠.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못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관 차량을 사면 무조건 테슬라를 산다. 뭐 대단하죠. 테슬라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분이 커피를 차에서 주차해 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대한 나무가 무너졌어. 거대한 나무가 넘어져서 이 차를 덮쳤어. 덮쳤는데 사람이 멀쩡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테슬라 차량이 튼튼하다, 짱이다, 울트라 캡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어떤 차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차가 최고이자 가장 안전한 차인 이유는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가격도 아주 저렴하다. 테슬라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로 표지판이나 차선을 읽을 수 없는 차량이 안전에 치명적인 또 다른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켰다. 사용자에 따르면 웨이모가 추월하기에 반대편 차량으로 진입했다. 웨이모가 추월하기에서 반대편 차량을 진입했다. 웨이모가 왜 이러는 걸까요?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인데 장기적으로는 화성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태어나 화성에서 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화성을 정복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한 4, 5년 동안 행보만 했잖아요. 근데 행보하는 동안 지금 시대는 상황은 많이 바뀌었잖아. 로보택시가 막 출시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이 팝콘 서빙을 하든지 그러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 주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급등. 그때는 잡을래도 못 잡아.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인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올라갈 때까지 차분히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